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거래량이 제가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영상을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제 외운다라는 개념이 더 커요. 거래량은 좋고 신뢰성이 있다. 이런 정도. 거래량이 많아야 진짜다.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간단하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거래량이 많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적은 것. 두 개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적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과일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앞에다가 과일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 붙일게요. 과일의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죠. 왜냐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일의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그쵸? 근데 과일 중에서도 여러 과일이 있겠지만은 뭐 사과가 있을 수 있고요. 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귤이 있을 수 있고요. 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 과일의 거래량, 배 과일의 거래량, 귤 과일의 거래량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주식의 어떤 테마의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 주식의 어떤 세부 테마의 거래량.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기 있는 겁니다. 적은 거는 비인기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이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건 뭘까? 이거는 결국에는 인기가 많다는 거는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대중이에요. 이거는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딸기가 인기가 많죠. 그렇죠? 딸기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인기가 많습니까? 이거는 소수잖아요. 두리안을 사 먹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딸기를 먹는 사람들은 대중이죠. 그쵸? 비인기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대중은 인기가 많다는 것은 딸기를 사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제 대중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요. 파는 사람 입장과 사는 사람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 주식을 할 때 파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는 사람 내 입장에 생각합니다. 항상 내 입장, 자기 주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그죠? 싸다. 약간 비싸다. 비싸지만 만족하다. 이 정도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여러분이 지금 딸기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딸기가 지금 요즘에 좀 비싸죠? 어쨌건 싸서 살 수도 있고요. 합리적이어서 살 수도 있고요. 약간 비싸지만 만족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비싸면 살까요? 엄청 비싸면? 엄청 비싸면? 극소수만 삽니다. 그쵸? 너무 먹고 싶어 와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만 삽니다. 근데 이거 구매자 입장이에요. 근데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마진이 남잖아요. 또 뭐예요? 많이 팔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수요가 늘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수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죠.
앞으로 가격이 싸질 것 같으니까 팔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아요. 앞으로 좀 있으면 딸기가 싸지고요. 그리고 지금 마진이 많이 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판매자와 구매자, 결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요게 상충이 될 때, 요 내용이 상충이 될 때 거래량이 많죠. 요게 여러분들 하나라도 삐끗이 내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적은 거 볼게요. 적은 거는 뭡니까?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팔겠습니까? 잘 안 팔죠. 그렇죠. 또는 마진이 엄청 많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팔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리안을 앞으로 더 많이 갖고 와야 될지 적게 갖고 와야 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싼지 안 싼지 몰라요. 두리안이 싼지 안 싼지 압니까? 모르죠. 내가 현지에 가봐야지 알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얼마큼 그 세금이 붙고 보관료가 붙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매자도 잘 모르고 구매자도 잘 모르는 그 시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둘 중에 한 명만 알아요. 한쪽만 알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샤인머스켓 이 들어오면은 대박 난다. 구매자는 모르죠, 이거를. 이게 얼마에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딱 보니까 원가가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3만 원에 팔아도 팔릴 것 같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판매자만 알죠. 그러면은 이거를 싸게 팝니까? 안 팔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보유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안 풀고요. 그쵸? 구매자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지 않습니다. 그쵸? 예. 샤인머스켓이 이제 싸구려가 됐네? 이거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이 가격에. 언제든지 내가 예전에 3만 원이었는데 이거 만 원 됐네? 이거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안 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거래량이 없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은 신뢰적인 건 맞지만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가격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신뢰는 맞지만은 그게 진짠 건 맞지만 요게 지금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해석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응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1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그 두리안인 겁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소외된 거. 그럼 이거는 계속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인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인기가 생길 확률은 상당히 적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팍 늘었어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팍 늘었어요. 팍 늘었는데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횡보했다가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거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게 여기가 맞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기준은 제가 여기 선 그어놨죠. 그래서 448거래 48거래의 평균 거래량에 여기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선이 그어진 거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최근 48거래면은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 반 정도. 이때 거래량이 실린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차트로 좀 설명 좀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과 최대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이거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 좀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보시면은 최근 거래량이 뭐냐면 여기죠. 여기를 하나 그으시고, 최대 거래량인데 되도록이면 이때와 비슷한 가격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뭐 10,000원대인데 여기서 의미가 없죠. 여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8만 원 요 가격대의 최대 거래량, 이게 1250만 주. 그죠? 이렇게 딱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넘어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정도면 내가 싸게 팔 수 있고 이건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관계 있죠. 그런 관계인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터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샀던 매수자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그죠? 새로운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장대 항봉이 나오고 거래량 터진 거는 올라간다라는 증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정도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생각 갖고 쟤도 그 정도 생각 갖고. 그러면 그때 나왔던 뉴스들이나 공시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이 밑장 다 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거래량 많이 터진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거래를 한 것뿐입니다. 또 많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도 이거를 이제 깨닫기까지 좀 힘들었는데, 거래량이 많으려면 매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매수자가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매도자가 없으면요 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 매도자가 많으면은 매수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계속 올라가면요 매수자가 붙지 않아요. 계속 떨어져야 매수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자가 많아야지만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즉, 거래량이 많았다는 뜻은 매도자가 많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수자가 많았다는 것보다는 매수할 수 있게끔 매도를 누군가가 계속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은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포인트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양봉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윗부분은 계속해서 매도를 쳤는데 누군가 계속 산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은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해석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 뭘 의미하는 건가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애매하게 나온 것도 있죠. 이거는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진짜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그리고 48거래 이상 나왔을 때 그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말씀드린 것도,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나오죠. 이 48거래 이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직전 거래량을 보면은
그전에선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와 얘 위치와 얘 위치의 경쟁은 여기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정도 거래량이 같은 위치 같은 가격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도 누군가는 계속 사고 누군가는 계속 파네? 그럼 뭐예요? 여기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공시들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리안을 갖고서는 내가 대박 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갖고 있다가 내가 명절 때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두리안이냐 사과냐를 보시고 이 사과다. 그거는 뭘로 봅니까?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원래 얘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몇인데 보세요. 시가총액 쭉 내려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10조잖아요. 43이에요. 그죠? 그럼 원래 시가총액이 43위짜리가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요. 계속.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원래 한 42 정도가 되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건데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되는 뭔가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 나올 게 뭐가 있나 따져보는 겁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 계약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공장 증설돼서 또 수주 계약 나올 거고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거고 그쵸? 그 반도체가 지금 뭐 너무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거래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량 많이 나왔네 여기 이렇게 찍고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가야지 얘 거래량이 어떻게 됐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세요.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 185만 주가 뚫었는데 이 거래량은 직전 거래량과 비슷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긴 했죠. 기존보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수준은 아니에요. 이걸로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직전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다. 요 정도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할 건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익절을 하려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 손절은 없겠죠? 익절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매수자가 많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익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익절을 해요?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사람은 요 구간에서 산 사람밖에 없어요. 요 구간에서 뭐 얼마나 샀다고. 요 구간에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어떻습니까? 극소수죠, 극소수. 예.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상당히 극소수만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소수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이만큼 거래량이 적당히 이 정도 나와주면서 오늘 13%가 13.9% 갔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올려 세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제가 이전에 멤버십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종가를 건들지 않았어요. 가격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몇 프로에 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상위 몇 프로에 들으셨는지. 그걸 보셔가지고, 윗꼬리 이렇게 세웠는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두 개의 거래량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매수를 위한 거래량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막 팔아찍긴 거래량이냐 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매수를 위한
거래량이다.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팔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좀만 사도 15% 올라간 거예요. 둘째 날 봤는데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첫날 관심 가졌던 단타 세력들이 둘째 날 매도를 하려고 매도를 때렸는데 그걸 다 받은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엔 이거를 봤을 때 뭐냐면 물량의 여기 소화가 끝난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안 올랐어요.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는데. 왜? 위에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던진 거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샀던 극소수가 거래량 터졌으니까는 시장에 관심이 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요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지켜주면서 시장에 관심이 밖으로 떠나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갈수록 이게 뭐야 뭐 별거 없잖아.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때 가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돼서 지켜지고 있는가? 그럼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수자든 매도자든. 근데 가격을 지켜주는 위치를 봤을 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더 우위를 갖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주가가 어쨌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요. 이 최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350만 주잖아요. 이거를 딱 거래량이 나오면서 뭘 확인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딱 그어보고 여기 쭉 보면은 다 거래량 넘어섰잖아요. 그쵸? 거래량 다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다 거래량 넘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이 거래량 나온 곳대의 위치를 보시면은 어때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죠. 그쵸? 이거 봐보세요. 이거 거래량이 실린 시점부터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립니다. 결국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때부터는 거래량이 이제 실려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고요. 얘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양봉 중심까지는 갈 수 있다. 양봉 중심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 소화 자체가 이게 다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가요. 하루 만에. 그게 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한 3번에 나눠서 가면서 3일에 걸쳐서 내려가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3일에 걸쳐서 그거를 이렇게 조정받은 것과 하루에 걸쳐서 조정받는 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씨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씨가 말랐으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지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됐지만 양봉 중심을 지켜주면 이거는 충분히 또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얼마큼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냐라고 보면은 요 부분 위치에 있을 때 거래량을 보면 돼요. 그럼 1000만 주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1000만 주가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물량을 한 번에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럼 누가 팔겠어요? 물린 사람이 팔겠죠? 그럼 가장 많이 물린 위치는 어디냐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구간에 중심 정도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25%잖아요. 25%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요 뚫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얼마큼 필요하다? 1000만 주. 1000만 주가 필요하고 1000만 주가 필요한 만큼 그러면 오전장에는 최소한 350만 주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15분 만에 한
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장 시작하고 15분 정도에 100만 주 거래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를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주가 차트를 보고 뭐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점심 먹고 오후장에 보셔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이 거래량에 대한 것들 예측하는 것들 그리고 거래량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거래량이 극소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극소 거래량이 통하는 시점은 주식이 상승장일 때 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그런데 어,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적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옥석을 가리기 어렵다. 지금 같은 장은 제 거래대금 매매 기법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쑥 들어왔다가 관심이 없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밖으로 쭉 빠지는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 이런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참조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올려드려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